해외 어학연수를 나가 있는 학생이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대학생들도 어학연수 기간 1년을 더해서 5년 만에 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죠. 네, 어학연수도 잘 준비하고 준비해서 가면은 더 저렴하게 더 알차게 갈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어학연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해외 어학연수에 관한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토크 시작합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이 1년 정도는 다 어학연수를 많이 가면서 이제 대학 졸업은 5년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정말 경제가 발전하고 또 교육열이 많이 높아지면서 유학 못지않게 또 어학연수의 문턱도 많이 낮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미국뿐 아니라 뭐 영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뭐 이렇게 다양한 나라로 가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돼서 좀 학생들도 좀 더 세계인으로서 소통도 좀 더 많이 잘하게 되고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반면에 보면은 주변의 서울에서 그냥 어학연수가 마치면 여행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 좀 추세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2009년 4월 1일 날 교과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24만 5천 명 정도, 그 중에서 10만 명이 어학연수 학생이니까요. 굉장히 어학연수 학생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국가별 분포를 보면은 미국이 30%, 또 뭐 캐나다라든가 뭐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이런 국가들이 7% 내지는 8% 정도, 또 중국은 28%. 그 외에는 굉장히 작은 포션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국가가 뭐 그 전에 비하면은 미국, 캐나다, 일본 이 정도 가다가 많은 분포가 되어 있는데 또 최근의 경향은 이제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연계연수라는 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연계연수란 두 국가 이상에서 연수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필리핀에서 3개월, 그 후에 미국에서 4개월 내지는 뭐 8개월 이렇게 한다든가 필리핀에서 3개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4 내지 8개월 이런 식으로 비용 대비 더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가 English 플러스 내지는 뭐 Japanese 플러스, 뭐 Chinese 플러스 이런 것처럼 학생들이 이제 어학연수 플러스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학연수만 하지 않고 어학연수 후에 한 뭐 6개월 후에 서티피케이트라 그래서 자격증 과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스킨스쿠버 자격증, 또 뭐 꽃꽂이 자격증, 또 현지 그 국가에서 특성적인 것을 자격증까지 받아오는 거죠. 좀 모든 것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다양해지고 바람직해졌습니다. 네. 주부님도 아마 지금 자녀분들 고등학생이니까 나중에 대학교 가면 어학연수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뭐 아는 언니들이나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그 궁금해하는 게 많아요. 무슨 뭐 직접 뵙고 말씀은 못하겠지만 제가 이거를 이제 하면서 많이 전화 통화나 이런 거 하면서 궁금해하는 게 언제 보내야 되는 거고 몇 년을 가야 어학연수를 갈 경우에 몇 년을 가서 몇 개월, 몇 년 이런 거를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게 대표님께서 어떤 게 적절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조금은 드리겠지만은 이제 그거랑 같이 연관되는데 언제 가는 게 좋냐는 거는 준비가 되었을 때, 아무 때나 가지 말고 준비와 계획이 다 잡혔을 때 여러 가지 뭐 돈도 들어가야죠. 또 어학종이도 좀 돼야 되고 또 학생이 동기부여이 돼서 내가 이번에 이제 정말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게 그런 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간이라는 것도 어학연수라 하면은 한국에서 조금 준비하고 또 그쪽 나라에 가서 더 익히고 올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비행기까지 타고 갔는데 그런 준비하고 한 거에 비하면은 6개월 미만은 좀 너무 짧지 않나. 소정의 어떤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엔 6개월 미만은 짧고요.
그렇지만은 1년이 됐다고 해도 그 나라 언어를 다 익히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인데 그렇지만은 보통 6개월이 지나면 약간씩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아무리 학생들이 굳건한 계획을 세우고 갔어도 그래서 제 생각에 1년 미만, 6개월 이상이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기간은 그 정도로 보신다. 네. 예. 네. 네. 아까 뭐 준비를 잘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오늘 주제와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주제는 뭐 이미 공지가 되었듯이 성공적인 어학연수를 하기 위한 조건 베스트 5입니다. 네. 성공적인 어학연수를 하기 위한 조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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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도 맞춰야 하는 순위가 있는 건가요? 네, 네. 오늘 순위는 첫 번째 맞춰주세요. 네. 네. 가장 중요한 조건을 맞추면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5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5위는 제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은 뭐 중간에 질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렇죠. 같이 뭐 토론 같은 것도 해보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적극 참여해야지 많은 걸 얻어지는데요. 네. 근데 이미 아시듯이 한국 국민은 겸양지덕에 체면을 되게 중시 여겨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틀린 말을 했을 때 창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참을 생각한 뒤에 말하려고 하면 이미 그 주제가 지나가서 네. 또 그 말을 할 기회를 잃어요. 그리고 이제 또 겸양지덕이란 이제 굉장히 또 소극적으로 부끄러워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적극적인 그런 국민성이 아니고 굉장히 남을 잘난 먼저 척하는 것 그런 것 그런 게 자체를 부족하죠. 네. 근데 어학에 익히려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난 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5위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라는 게 어쨌든 생각 없이 알거나 모르거나 질문을 많이 던지라는 거죠. 알아도 질문하고 모를수록 더 질문하고 뭐 틀리는 거나 아니면 창피한 것 이런 생각하지 것에 대한 말고. 두려움을 갖다 없애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가정에서는 어학연수 보내기 전에 이렇게 좀 자신감을 키워주고 항상 어디에서든 질문도 딱딱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많이 길러줘야 되겠네요. 네, 근데 자신감이 이제 금방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자기가 준비가 좀 되어 있다든가, 계획이 확실하다든가 할 때 나오는 자신감이라서 아마, 어떻게 잠깐만 해서 키워지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자기 준비가 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학생들은, 레벨 1 하나씩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네.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적극적인 국민은 남미잖아요. 네. 또 유럽 분들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그 진행 속도가 레벨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근데 정말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까지는 주입식들 위주라서 뭐 네. 토론 같은 것들은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그걸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한다는 게 네. 참 힘든 일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학 공부를 할 때 예전에는 더 심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표현한다든가, 네. 정말 얘기한 것처럼 토론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 벙어리처럼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 사업을 한 지가 23년째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할 때보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밝아졌고 또 자기 주장을 잘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만큼은 아닌데 또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또 경비도 준비를 했고 네. 이렇게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간 거기 때문에 이제 작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 국민이 아무리 국민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네. 제 생각에는 작정을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아이들이 네. 그래도 아주 적극적인 그런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네, 옛날보다는. 네.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네. 또 거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더 말하고 싶은 거는 소극적인 데다가 또 체면 생각해서 이거 웃음거리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데다가 거기다 지각을 좀 한다든가 네. 결석을 한다면은 더 지난주에 뭘 했을 건데 내가 모르는데 이걸 또다시 새롭게 질문해도 괜찮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주저하게 돼요. 불안감이 더 가중돼서. 네, 그래서 절대 결석과 지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부족할수록 더 앞자리에 앉아서 네. 선생님께 좀 신뢰하겠다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자기가 잘 모를 때는 네. 그 수업 내용을 뭐 이렇게 녹음을 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네. 다시 들으면서 본인이 더 익힌다면 속도도 빠르고 네.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감
자기가 지난주에 내지는 전 시간에 배웠던 걸 다 익혀왔다 생각하면은 좀 더 자신감 있게 수업에 임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한테는 좋지 않은 예지만 얘기 들어보면은 지각하거나 결석하거나 이러는 경우에 네. 그런 학생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또 안 좋은 영향을 받거든요. 맞아요. 네. 그 결석은 또 한 번 하게 되면 뒤처지게 되면 또 계속 결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네. 이게 우리가 대학에 다니면서 뭐 크레딧을 얻는다거나 어떤 뭐 결석을 했다고 어떤 제재가 가한다든가 네. 그런 게 아닌 어학연수라서 특히 제가 지난주에도 뭐 대학 다닌다 아니면은 초중고를 다닐 때 제가 지각하지 마세요, 결석하지 마세요 얘기 안 했지만 네. 어학연수는 특히나 걱정하시듯이 한 번 처지고 또 안 듣게 되면 자꾸 자신감 결여해서 더더욱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각하고 결석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어학연수를 위한 조건 4위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4위는 다양한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고 여행을 많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고 여행을 많이 해라. 네. 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극심하게 이렇게 피를 막 흘리고 있었는데, 네. 뭐 이제 경찰관이 와서 How are you 하니까 한국 사람이 피를 막 흘리면서 I'm fine, thank you 했던 그런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런 네. 교과서적인 언어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네. 이렇게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현지에서 네. 그 언어 수업은 굉장히 실생활에 필요한 언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다시 하기는 뭐 그래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네. 현지인들과 대화하다가 이제 학교에서야 당연히 별도 수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표준어적인 걸 하지만 그 본인들이 쓰는 현재말 우리도 뭐 잘하면 네가 짱이야 그러듯이 그렇죠. 그런 거를 학교에서 하기는 좀 말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시샘말과 또 다시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사투리라든가 네. 슬랭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알아두면은 문화를 익히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지인들과의 대화란 이제 보통 어학연수를 가면은 숙소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민박을 하던가 네. 홈스테이라고 하죠. 아니면은 기숙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숙사에 가도 현지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게 많이 되어 있고 네. 어학연수 학생들과 룸메이트 혹시 뭐 그렇게 잘 안 되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공통 언어는 영어기 때문에 내지는 차이니스고 중국어고 뭐 일본어기 때문에 그 배우러 간 나라의 언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네. 자꾸 그 프랙티스라 그러죠. 연습이 많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쪽 문화를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보통 한 3개월쯤 되면은 약간 매너리즘이 와요. 왜냐하면 어학연수란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그 네 가지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아무리 여기서 준비를 많이 했어도 3개월 정도를 해서는 그렇게 어학을 잘 한다고 못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3개월 정도면 계속